국민의힘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각종 그 전당대회 어떤 블랙홀처럼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전환길 씨가 지난주에 TK 합동연설장에서 엄청나게 좀 배신자 소리 지르고 하다가 징계를 좀 받게 됐어요. 근데 지도부는 징계를 한다라고 하고 근데 또 김문수 장동영 후보는 또 옹호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전당대회가 점점 전환길 씨 이슈로만 가고 있는 것 후보가 같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대표 되면은 뭐 내가 당의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지금 막 나가시는 건데 이게 다 남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환길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발언 때문에도 저희가 큰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그날 전당대회장에서 했던 행동은 완벽하게 그 대중을 선동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당대회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당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전환길 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두 후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마치 다른 반대쪽에서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입장으로만 두 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이성적인 말들은 그대로 박제가 돼서 돌아온다. 이 지도부가 임기 다 마쳐야 2년입니다. 네. 그렇죠? 임기 2년 마친 적이 황우여 전 대표 2013년 이후로 저희 당이 없어요. 우리 오래 삽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결정적인 말들을 두 분들이 요 하루 이틀 사이에 하더라고요. 전환길이 왜 우리 내부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느냐. 예. 이게 이제 장동혁 씨의 얘기고 뭐 김문수 후보는 더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준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기준점에서 찬 길이냐 반 길이냐 하는 사람의 거리가 엄청나게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됐다. 예.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보다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그래도 관심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합동연설회장의 난장판 이후로는 이슈가 다 전환길, 뭐 윤호개인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줬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질문 나오면 또 다시 원복을 하고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자꾸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했었던 말들이 다 허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언행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 뭐 사과를 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가 예. 그 당시의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내일 한 번 더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전환길 씨에 대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현장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앞에서 또 뭔가 그러겠죠.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예.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뭐 아니 진짜 뭐 계속 이 이슈일 것 같아요. 참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허약해졌을까. 예. 진짜 전환길 씨라는 어떤 뭐 저는 세균 같은 오히려 이런 세균 이제 병원군에 너무 허약하게 금방 진짜 죽을 병같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제까지 전환길 씨와 같은 유튜버들이 뭐 한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오래 하신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휘둘렸었나? 예.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었었나? 뭐 민주당에 뭐 김어준 씨가 있어요. 근데 김어준 씨랑 뭐 전환길 씨랑 비교 불가한 대상이잖아요. 그래도 네. 뭐 김어준 씨는 성공한 유튜버죠. 오히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유사 언론인까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전환길 씨는 그저 언론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기자가 기자석에 앉아서 선동을 합니까? 사실 그 유튜버들한테 네. 프레스석을 내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요새 뭐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실도 뭐 김어준 씨 유튜브를 뭐 기자단에 넣어주는 시대긴 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뭐 당 지도부도 이렇게 제대로 맡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게 많이 있겠죠. 당 지도부 구성원들이
신경 써야 될 지역과 전환길 씨가 준동하는 그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상황 다 이렇게 전당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 당 전부가 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어느 정도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장 두 분이 새로운 김장 연대인데 전 연대라고 봐요. 그러네. 이 두 분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거다. 지금 당이 너무나 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 쓰겠구나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고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정말 극성 당원들인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만 보고 가서는 뭐 당의 미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보세요. 현장 분위기에서 전환길이 그런 난동을 부리는데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을 제지를 하죠. 예. 근데 거기서 같이 손들고 만세 부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근데 저는 참 그때 그 전당대회에서 그 장면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예. 그 어떤 당원분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20년 했는데 너 이제 한 달 됐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난동질을 하느냐. 한마디도 네. 못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런 당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20년 당원들은 그냥 네, 네. 진짜 그 오래되고 정말 어떤 보수 진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저는 그분들이 어찌 보면 건강한 면역 세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이 당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정말 조금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아파요. 국민의힘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러다 죽겠는데 이러는데 지금 예. 숨은 넘어가지는 않고 꼴딱꼴딱 거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들이 정말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2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보수 진영을 지지해 오셨던 분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지금의 어쩌면 뭐 김장연대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보수층의 어떤 건강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저는 그릇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나마 정말 국민의힘에도 저런 분들이 대다수겠지, 더 많으시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참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네. 저 같은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진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현 후보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이깁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끼리만 뭉치면 네. 이번에 이번 대선 보셨잖아요. 41% 똘똘 뭉친 게 아니에요. 본인들만 똘똘 뭉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너무 과도하게 했던 의정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낸 중도층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41%가 겨우 나온 거예요. 그쵸. 겨우. 근데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치 자기들끼리 우리가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선거 이길 수 있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그 다음 총선이었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못 얻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당원보다도 더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장동현 후보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네. 41% 지지가 17, 16 이렇게 떨어진 거는 내부에서 총질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당원들이 떠난 거다. 이렇게 역으로 내부 총질을 평가를 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 설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연대하셔서 잘 가시고 결국은 부정선거 또는 개헌 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것들 자꾸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이분들 옆에 붙어있는 뭐 꽤 유명한 유튜브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불킥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전자개표로만 이 컴퓨터 숫자로만 선거 결과를 집계해서 승패가 갈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아직도 그게 진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져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